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이는 없는 것 같은 쓸쓸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점차 축소되고 신체적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지혜의 보고인 철학은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아니 외로움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다소 무겁고 보편적인 주제를 철학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심층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이 감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이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이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성장의 기회이자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인 외로움을 철학적으로 탐색하며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외로움이 주는 진정한 선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며 이 시기에 외로움은 더욱 심화되고 복합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만남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활발하게 참여했던 사회생활도 은퇴와 함께 점차 느슨해지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때로 큰 공허감을 안겨줍니다.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은 소통의 부재나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며 고독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거대한 변화와 상실의 시기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죠.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서 오는 고독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감, 현재의 불확실성,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나약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외로움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은 외로움을 결핍이나 약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말처럼 외로움은 단순히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외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외로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의 유명한 명언을 통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외로움은 바로 그 성찰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 사회적 역할극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라는 존재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했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와 같은 근본적이고 심오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철학적 사유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철학은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며 나아가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인간 본연의 탐구 활동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용기 있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외로움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성숙시키고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고독 속에서의 성찰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힘과 독립심을 기르고 삶의 다양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적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던지는 심오한 질문들에 용기 있게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며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존재론적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외로움은 과거와는 또 다른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띱니다. 우리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무한한 연결과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좋아요와 댓글에 연연하지만 진정한 교류와 공감, 깊이 있는 인간적인 유대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의 존재론적 사유를 통해 기술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존재를 망각하게 한다고 통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현대 사회의 편리함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정보를 소비하고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을 없애려고 무작정 외부 활동에 매달리거나 피상적인 관계만을 좇기보다는 그 외로움의 순간 속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느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잠시 모든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나의 욕구와 감정을 마주하며 나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심오한 위로이자 바쁜 일상과 과도한 연결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며 동시에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삶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치유하고 오히려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철학적 습관을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로움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들은 사색과 성찰을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동네 뒷산을 거닐며 푸른 하늘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고 오늘 있었던 일과 그 속에서의 나의 감정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앉아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음미하며 읽고 마음에 깊이 와닿는 문장이나 구절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철학적 습관이 됩니다. 거창한 철학적 지식이나 복잡한 사유 체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 일기 쓰기, 고요한 클래식 음악 감상, 자연 속을 걷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스케치하는 것 등 어떤 활동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철학적 습관들이 꾸준히 쌓여 외로움을 단순히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지혜를 쌓아가는 지혜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정립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숙은 외부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고 노년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며 주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외로움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현명한 존재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외로움에 대한 궁극적이고 가장 심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외로움은 결코 나약함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며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감정입니다. 표피적인 즐거움과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만을 쫓으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자신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회피하려 들지 외로움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는 사람만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와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바로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연마하고 외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 물질적 욕망과 같은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고독한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큰 성장을 갈망하고 있으며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외로움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진정한 나를 만나보십시오. 외로움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줄 지혜롭고 충실한 안내자가 될 것이며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감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변곡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외로움을 단순한 슬픔이나 결핍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지혜와 성숙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소음과 단절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성찰의 순간들을 통해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며 삶의 본질을 깨닫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철학적 태도를 가질 때 그 외로움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독이라는 굴레가 아니라 온전히 당당하고 충만한 나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와 평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장 친한 친구 삼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의미 있는 철학적 여정을 용기 있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